안녕하세요.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남자 손영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10월 14일 주요 뉴스를 몇 가지 간추리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민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511만 명이 확진받았다고 합니다. 그중 사망자는 이제 15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 수는 이제 계속 늘고 있지만은 그 증가 수는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저도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 주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0% 되는 이제 학교들은 이제 개학한다고 합니다. 상파울루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하나의 시립 학교를 문을 열어서 학생들과 이제 방과후 수업,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아닌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개선책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시범 삼아 좀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열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하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14개의 추가적인 이제 시립 학교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을 열면은 이제 조만간 학생들의 수업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많이 기대가 크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수업이 여는 게 지금 11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개 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업을 이제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면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상파울루 주정부 주옹 도리아 주지사는 지금 현재 코로나바키, 그러니까 시노바키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회사와 이제 협의하여 인스티투토 부탄탕 연구소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천만 불의 이제 돈을 이제 로열티로 이제 중국에다 줬는데 이 금액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준다면은 주정부 예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이것을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중국 이 중국 백신이 지금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논란이 있지만은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에 이제 거부감이 많고요. 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인데 왜 거기다 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그것을 연방 정부에다가 예산을 청구해서 자기가 이제 빨리 이제 뿌리려고 하느냐 뭐 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 배경은 이제 차기 이제 대선을 노리는 이제 주지사다 보니까 내가 백신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 백신을 접종해서 안전하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홍보하려는 그런 노림수가 뻔히 보입니다. 11월 15일에 있을 이제 지방선거, 이제 상파울루 이제 시장도 이제 누가 되느냐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한 20년간 지금 PSDB라고 하는 이제 정당에서 이제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뭐 상파울루 시장 뭐 주정부 뭐 계속 돌아가면서 뭐 중간에 이제 노동당에서도 이제 한번 시장 한 적도 있었지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상파울루 시장, 상파울루 주지사,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힘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것과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바람도 넣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주지사 주옹 도리아 주지사는 현재 시장인 이제 무르노 커바스 시장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격리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미움터를 많이 받았고 이제 연방 정부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지지하는 셀소 후스마노 이제 후보는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후보자 중에 1위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많지만은 시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이제 네거티브 표를 받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파울루 재정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면요. 항상 뭐든지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려고 하고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게 뭐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이 지방 선거에 상파울루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뽑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의원들은까지는 브라질 태생이 아니라 외국인이어도 기여를 하면은 이 시의원에 이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2016년 선거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든 후보자 중에 이제 그러니까 49만 6천 명, 그러니까 상파울루 주를 뜻하는 겁니다. 49만 6천 명의 이제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30명은 이제 외국인들이었는데 올해는 총 후보 수가 55만 명이 넘었고요. 그 중에서 2,693명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도 브라질에 와서 귀화를 해서 이제 후보로 이제 등록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이제 민감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와서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다가 뭐 시민권자를 뭐 귀화를 한 다음에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참여가 높아져야 우리 목소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우리 한인 계열 중에 뭐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 된 분이 아직 한 분도 없고, 뭐 시장이나 시의원이 된 분도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인들의 숫자가 이제 그만큼 적고, 또 이제 귀화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자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판단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한다면은 언제쯤 되면 우리 한인도 투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저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이 전자투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종이에 써서 그걸 이제 개표기만 이제 전자 개표기로 이제 읽는 거와 달리, 브라질은 이만한 네모 상자에 거기 이제 사진과 이제 번호가 뜨면은 이제 지문 인식을 한 후에 그 번호를 눌러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도입해서 뭐 세계 최초에 도입했다,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전자 투표기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이런 투표에 또 이제 신뢰성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뭐 2000년대 들어부터는 이제 야, 이거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해킹 자체의 그런 능력은 없고, 딱 컴퓨터 본체를 투표기를 이제 선거관리사무소에 가서 USB로 이제 접속해서 그 다운받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해킹할 수는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투표에 분명 해킹을 당했다, 뭐 조작을 했다, 이런 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왜 처음에 이제 전자투표기를 이제 도입을 했냐면은, 원래 이제 문맹자가 많다 보니까 글이나 번호를 모를 수가 있고,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보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에서 이제 나왔을 때 후보자의 얼굴이나 나오면은 누군지 아니까 이 사람 찍자라고 해서 뭐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새롭게 지금 뭐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이제 전자투표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이제 조그만 이제 3개의 도시를 이제 선정해서 이제 시범 이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뭐 당연히 뭐 투표소까지 가겠지만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도 뭐 조작 투표가 말이 많고, 미국도 뭐 우편으로 투표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한 단계 넘어서 브라질 방식이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말엔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뭐 미국과 같이 정부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이제 모든 법안에 대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고요. 즉각적인 이제 법적인 이제 효력을 가진 그런 권한을 가진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가진 이제 그런 사법부의 이제 최고의 높은 자리입니다. 이게 브라질에 PCC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마약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여러 이제 두목들이 있습니다. 두목급들이 이제 있는데, 세력에 거쳐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거점을 두고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2019년에 이제 간신히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받아서 이제 구속 중에 이제 수사 중에 이제 계속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판사 중에 한 명한테 이제 구속에 대한 이제 뭐 구속을 좀 풀어달라. 왜냐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원래는 이제 사실 이제 2번의 판결을 받아서 형을 이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도망 다녔던 것이니까 잡아다가 또 다른 이제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너무 이제 기간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뭐 저쪽 판사에서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하다가 이제 대법원의 판사가, 그래 법에 보니까 이 사람 뭐 너무 뭐 영장 뭐 기한 넘었네, 풀어줘라고 했습니다. 풀어줘라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변호사 들고 가서 이제 야, 얘 풀어주란다.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제 뭐 연방 판사가 이제 풀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주자마자 그 사람은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 차를 타고 이제 도망가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로 이제 파라과이로 이제 도망가 버렸죠. 몇 시간 이내.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 판결을 안 대법원장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해서 다시 잡아들여 했는데 벌써 이제 날아갔고, 중요한 거는 그런 그러니까 두목급 되는 이제 범죄자들이, 변호사들이 일시적으로 다 저 사람 풀어줬죠. 법에 의해서 풀어주라고 했죠. 우리도 풀어주세요. 라고 좀 난리가 난 겁니다. 마르코 아우렐리오라고 하는 이제 판사는 나는 법에 적힌 대로 했어. 라고 하고,
다른 그 연방 대법원 그 판사들뿐만 아니라 여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아니 그렇게 풀어주면 되냐? 그 사람이 안 도망가? 그 사람이 원래는 풀어주면은 집에서 연금 가택 이제 집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언제 뭐 법원에서 부르면 이제 출두하겠습니다 하는데 도망가지 않았냐? 그리고 그게 이제 판례로 남아서 다른 범죄자들도 풀어달라.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원래부터 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엄청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과 지금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싸움인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니까 국민들도 지금 들고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법부와 지금 행정부와 지금 입법부가 지금 엄청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룰라 대통령도 뭐 구속됐다고 풀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법에는 2번 2심에서 만약에 판결 받으면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라는데 대법원에서 아직 뭐 심사를 할 게 뭐 남았다라고 해서 다시 뭐 풀어줘라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한 게 전임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했던 것을 자꾸 뒤집는 거죠.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지만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따로 행정이나 입법부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200해알짜리 새로운 지폐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뭐 화면을 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또 뭐 햇세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았는데 200해알짜리로 지폐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짜랍니다. 연방제 검찰에서는 또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야 200해알짜리 그거 발행하지 마. 뭐 이렇게 소송도 들어간 이유가 20해알짜리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시각 문제에 있는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은 원래 이제 크기로 얼마짜리를 알게 되는데 이게 모른다, 헷갈린다라고 해서 지금 말이 많고요. 어찌됐건 200해알짜리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못 봤고. 그러니까 시중에 많이 도는다는 거 있으면 일단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은 때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또 브라질의 이제 현재 이제 교통법이 이제 크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0점이면은 면허가 취소되는데 앞으로 40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럼 뭐 벌점 올라가니까 막 운전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5점짜리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벌점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40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차 금지라든가 뭐 이제 빨간불을 지나갔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벌점이 낮은 것은 이제 모아서 1년 동안에 40점이 안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그냥 20점짜리도 그냥 벌벌 떠면서 운전했는데 이제 뭐 막 하자 이런 건 아니란 것이 확실합니다. 면허증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5년마다 갱신하게 되는데 50살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50살에서 70살까지는 현재와 같은 5년에 한 번씩 갱신, 그리고 70살 이후부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것을 바꿨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저도 참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조금 있으면 저도 이제 50이 넘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이제 법안이 없던 건데 10살까지는 유아 시트에 꼭 앉혀야 된다라는 게 드디어 법안이 됐고요. 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는 이제 불편했던 것이었는데 원래 법안에는 자동차가 서 있던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고 또 이제 서행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볼소나로 대통령이 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오토바이들은 현재와 같이 이제 차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다니는 건데 그들 보고 뭐 차가 서 있을 때 또 서행으로만 가라고 이건 말이 안 돼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들한테는 기존과 같은 건데 저희들 같은 자동차 운전자들한테는 좀 아직까지도 이게 고개 이게 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사고 많이 나는데 좀 현재 좀 불편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길에서 이제 운전은 이제 전조등을 꼭 켜야 된다고 지금 법안이 됐습니다. 터널 지나갈 때, 뭐 어두컴컴할 때, 비 오는 날, 뭐 안개 낀 날, 뭐 이런 날에는 뭐 미등도 그렇고 뭐 낮이면 뭐 내가 안 써도 되겠다 하는데 이걸 드디어 법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들어갈 때는 전조등을 꼭 켜야 되고요. 상향등이 아닙니다. 지금 높은 하이빔이 아니라 이제 전조등을 켜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제 켜고 다니는데 모두 이제 그냥 켜고 다니시는 게 아마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한국계 이제 경찰관, 이게 또 이제 젊은 나이고요. 이제 경찰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집 앞에서 뭐 자동차를 이제 뭐 청소하고 있는 와중에 미성년자애들이 3명이 이제 총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고, 또 거기까지 뭐 차도 가져가도 되고 뭐 가져가도 되는데, 이게 뭐 집안을 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싸움 하다가 이제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직접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뭐 주위 사람을 통해서는 한인 사회에서는 대부분 아는 상황이고요. 이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막 활동하기 위해서 경찰이 된 지 뭐 얼마 몇 달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아내가 또 절절한 또 글을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공유한 것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의역하면서 번역해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알렸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여간 이제 목숨을 잃은 우리 한인의 그게 이제 명복을 비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시간적 여유가 모자라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은 또 좋은 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